네, 안녕하세요. 자, 모의 19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9번인가요? 잠깐 설명 더 하면 우리 PV 다이어그램에서 T1, T2, T3 즉 등원선, 아이소썸스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큰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서 맞닥뜨려진 게 등원일 때랑 단열일 때랑 슬로프 어떻게 되냐. 그런데 PV 다이어그램에서 등원선 끌 수 있죠. T1, T2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T1이 더 높죠. 위쪽에 있어서. 그래서 T equal constant 이렇게 표현도 하고 PV constant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등원선이고 영어로는 isosums.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이에요. 이 빨간색. 단열은 등원보다 슬로프가 커요. PV 감마는 C. 그래서 애디어베틱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등원선 한번 보면 P는 V분의 C.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 P와 V의 함수니까. 그래서 C V-1승이고 얘가 등원일 때, 즉 콘스탄트 T일 때 부피로 나눠줬어요. 왜 그래요? P와 V의 함수니까 델타 V분의 델타 P, 즉 슬로프, 기울기 찾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 했더니 요거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V 제곱분의 C. 그래서 C 상수니까 양수 취급하고 V 양수고 하니까 음이죠. 그래서 등원일 때 이 파란색 라인 슬로프 음이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그래프 보고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단열은 PV P의 V의 감마성이 C인데 여기 C 썼으니까 일부러 제가 그냥 C 프라임 붙인 거고 V 넘기면 V분의 1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C 프라임 V 마이너스 감마가 돼요. 마찬가지로 P와 V의 곡선으로 P와 V의 Y축, X축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단열이니까 등 엔트로피 공정이니까 S 그냥 붙여준 거고. 그래서 V로 미분 때리면 C 프라임 마이너스 감마, 즉 마이너스 감마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승 더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C 프라임 감마에 V 감마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감마나 V나 다 양이니까 여기 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다. 그래서 둘 다 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이 등 엔트로피 S 넣어가지고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게을른 탓인지 그렇게 하는 내가 정리를 못했고 그냥 PV의 함수로서 델타 V분의 델타 P, 즉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로 나타내서 다 음의 곡선인 절편이란다. 접선이 기울기죠. 음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는 음이다, 둘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성분 1과 성분 2가 기획평형이면 뭐예요? Vapor Liquid Equilibrium 해서 VLE라고 표현하죠. 이루는 계에 대하여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기포점 압력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라울의 법칙 있고 수정된 라울의 법칙, 영어로도 암기해 놓으세요. 7급에서도 나와요. Modified Raoult's Law. 그리고 뭐 중등 임용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라울의 법칙만 적용하래요. 그래서 1번 기포점 압력 계산으로 PXY 선도를 나타낼 수 있다. 맞고요. 2번 공비점의 형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그림으로는 데이터 값으로는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는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 성분 1의 조성이 즉 X1이 1일 때 압력은 성분 1의 증기압이다. 또는 포화 증기압이다. 그죠? 지 혼자만 있으면 그게 포화 증기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기압, 포화 증기압 혼용해서 쓰죠. 4번 기포점 압력 계산에서 기상의 조성선은 직선이다. 기상이 아니고 액상이죠. 그래서 6번 문제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라울즈로 그 스미스 그 챕터에 이 버블 P, 그 다음에 듀 P
이거 마스터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버블 T, 그 다음에 듀 T 가지고 이거를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한다? XI하고 온도를 가지고 YIP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듀 P는 이슬점 P를 계산하는 거니까 YIT가 주어지면 XI, 그 다음에 P를 계산한다. 그래서 쉽게 오는 방법은 버블 P를 계산하는 거니까 P, 듀 P를 계산하는 거니까 P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상반되게 이제 이쪽에는 T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버블 P는 뭐예요? 기포점이죠. 기포니까 99도씨의 물에서 100도씨 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X.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반대 거 Y 찾아주는 거고. 듀 P는 뭐예요? 이슬점이죠. 즉 100도씨나 101도씨 수증기가 물로 이슬을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Y에서 X로 바뀌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블 T도 마찬가지로 XIP는 YIT. 그러니까 T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은 P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블은 버블, 기포점이니까 액체였다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듀 T는 어떻게 돼요? YIP, XIT. 즉 T를 구하는 건데 듀 T라는 거는 즉 기상에서 X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상 넣고 T의 반대인 P 넣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마스터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참고로 YIP는 이게 뭐예요? I의 부분 압력이죠. 이게 PI 스타 또는 PI 세츄레이션 뭐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여기에 X상에서의 I 성분의 조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 PI 스타는 뭐의 함수예요? T의 함수예요. T가 결정되면 포화 증기압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와 조성 알면 이거 계산한다. 이렇게 살짝 이해하시면 되고, 가장 핵심 요즘 이 상평형 그림이 시험에 나오는 게 추세죠. 화공직 9급, 7급 군무원도 이제 나오겠죠. 자, PX 여기 1 해도 되고 AB라고 해도 되고 1, 2로 나타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항상 PXY 선도에서는 T 콘스탄트, 그 다음에 T XY 선도에서는 뭐가 콘스탄트다? P 콘스탄트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PXY에서는 이거 직선이에요. 직선.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리니어. 그 다음 여기는 약간 커브를 가진다. TXY 선도에서는 반대예요. 둘 다 직선 아니고 커브인데 모양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오라 그랬어요? 압력이 낮을 때 막 기체들이 막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이 밑에 거를 PY, 뭐 굳이 1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압력이 높으면 액체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PX1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고, TXY 선도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뭐예요? 액체겠죠. 온도가 높으면 기체겠죠. 그래서 X가 아니라 Y로 써주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뭐예요?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상이죠. 기상에서 습증기, 이 안에는 습증기예요. 즉 포화 액체하고 뭐가 있다? 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뭐예요? 과열 증기고, 여기에는 과냉각 액체. 그러면 요 커브는 뭐가 되겠어요?
과열 전기, 즉 110도씨 증기가 여기 오면 100도씨 수증기겠죠. 물 증기면 수증기, 뭐 다른 컴포넌트의 증기면 뭐 C2 다른 그 증기 이름을 대면서 뭐뭐 증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이라고 생각하면 100도씨 증기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뭐예요? 물방울 생기죠. 그래서 이게 포화 증기선이면서 뭐의 궤적이다? 이슬점 궤적이에요. 로커스 이슬점 궤적.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화 증기선이 이슬점들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이슬점 곡선, 뭐 이슬점 곡선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놔도 돼요. 그럼 자, 요거는 그럼 뭐예요? 100% 증기를 지나서 습증이 된 다음에 이제 100도씨 물이 됐죠. 그래서 그냥 쉽게 100도씨 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포화 액체선이 되잖아요. 그죠? 요 포화 액체선은 뭐예요? 이 위쪽에서 내려올 때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증기로 날아가죠. 물 끌어서. 그래서 포화 액체선을 다른 말로 기포점 궤적을 그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TXY 선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포화 증기 선 또는 포화 증기 곡선, 이것도 뭐 리니어지만 포화 액체선 또는 포화 액체 곡선, 그래서 기포점 궤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해요?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압력을 쭉 낮춰서 여기까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행각 액체에서 여기 왔어요. 그죠? 그러면 뭐야? 이게 기포점 궤적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압력을 뭐라 그래요? 듀P. 이슬점 압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습증기 지나서 여기 뭐 이쪽으로 그어도 되는데 여기 그냥 Y축 P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뭐예요? 관행각 액체에서 하니까 듀피가 아니고 뭐예요? 쏘리 버블 P죠. 버블 BL 버블 P고, 여기서는 뭐야? 이슬점에 해당되는 압력이니까 듀P. right?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다음 이 TXY 선도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 이론을 정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뭐예요? 100도씨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포화 액체선이구나. 그 다음에 습증기 지나서 여기 포화 증기선이구나. 그 다음에 관행각이 아니라 과열전기. 그래서 과열전기, 여기는 관행각 액체. 그죠? 그래서 30도씨 물, 40도씨 물, 100도씨 물 기준으로 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설명할 것도 많은데 다 생략하고 그 사지선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보죠. 1번 기포점 압력 계산으로 PXY 선도를 나타낼 수 있다. 어디서? PXY 선도에서 기포점 압력 계산으로, 기포점 버블 피들 막 찍어서, 그죠? PXY 선도 나타낼 수 있죠? 데이터 값으로. 맞아요. 지금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에서는 PXY 선도만 묻고 있어요. 2번 공비점의 형성을 나타낼 수 없다. 뭐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는 나타날 수 없고 실험값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다 PXY 선도면 뭐예요? 선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최소 압력 공비점, 즉 아조트로프 또는 아조트로픽 그러죠. 최소 압력 공비점이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건 뭐예요? 최대 압력 공비점.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두 가지 경우가 있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이거는 C와 D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그냥 예제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우레 법칙, 이 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란 뜻의 부의 편기 또는 부의 편차라 그러고, 이 라우레 곡선, 직선 위에 있으면 정의 편기 또는 정의 편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의 편차, 정의 편차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 부의 편차는 뭐예요? 다른 종류의 분자간, 이게 시험에 나와요. 다른 분자의, 시험에 97급에서 나왔어요. 다른 분자의 분자간 인력. 즉 A와 B가 있으면 지네들끼리 말고 남의 거랑 더 인력이 세요. 같은 분자. 근데 정의 편차는 중요해요. 별표 2개요. 정의 편차는 뭐예요? 같은 종류가, 즉 지네들 C끼리 또는 D끼리 뭉쳐있는 게 다른 종류보다 서로 인력이 강해요. 즉 지네들끼리만 인력이 강하니까 완전 혼합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완전 혼합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지네들끼리만 똘똘 뭉치기 때문에 뭐예요? 증기압이 높아요. 증기압이 높다는 소리는 BP, 즉 B점 또는 보일링 포인트, B점이 낮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 섞이는 것보다 안 섞이는 놈들이 뭐다? 증기압이 크고 보일링 포인트. 증기압이 크면 당연히 BP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요거는 단위 조작 7급 화학, 아니 9급 화학공학 일반의 단위 조작, 그 다음에 7급 전달 현상에서 가끔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연력학으로 돌아와서 그 보면은 공비점의 형성을 나타낼 수 없다가 맞고, 실험 데이터로 이렇게 플로팅은 할 수 있지만 계산으로 끄집어낼 수는 없다는 거, 그건 이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성분 1의 조성이 1일 때의 압력은 성분 1의 증기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PXY 선도에서 이 곡선, 즉 어떤 곡선이에요? PY가 아니고 PX 선도죠. 이거 직선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라운딩 지고, 근데 문제는 X1 equal 1일 때 여기를 뭐라 불러요? P1 saturated. 즉 다시 말해서 P1 star 포화 증기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일 때를 뭐라 그래요? 여기일 때는 X1의 반대죠. 즉 X1은 제로지만 X2는 뭐를 얘기해요? 1을 얘기하죠. 그죠? 1로 갈수록 1이 큰 거고 1로 갈수록 2가 큰 거고, 그래서 이때 이 점은 P2 saturated 포화 증기압. 그래서 여러분들 포화 증기압의 뜻이 뭐예요? 지 혼자 순수 물질일 때 증기압이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1일 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화공지 9급, 7급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이고 이거 또 지워버렸네. 자 4번 기포점 압력 계산에서, 즉 기포점 PXY 선대에서 기포점 요거죠. 직선인 거. 요거 직선인데 기상에 해당되나요? X상이죠. X상 PX니까. 그래서 요거 PX예요. 요거 PY. 어디서? PXY 선도에서. 그래서 요거 직선인 거 한번 증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PXY 버블 P 계산 과정에서 X상의 조성선 요거는 직선이다. 자, 볼까요? YIP는 뭐요? PI saturated XI 뭐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이게 뭐예요? 라우레 법칙이에요. 그러면 Y1P, Y2P 즉 다른 말로 뭐예요? P1, P2 그죠? 나타낼 수 있죠. 이거는 라우레 법칙에 의해서 P1 saturated X1, P2 saturated X2라고 나타낼 수 있죠. Right? 그러면 이 위에 식과 밑에 식을 다 더하면 Y1 더하기 Y2죠. 얼마요? 1. 당연히 1이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P가 되고 그냥 1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P1 스타 X1, P2 스타 X2인데 X2를 어떻게 정리해주면 돼요? 변수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1-x1이죠.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요? P1 스타 X1, P2 스타 마이너스니까 P1 스타 빼기 P2 스타 X1 플러스 P2 스타죠. 오케이? 여기서 변수가 뭐예요? Y축 P.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P2 스타가 절편. P2 여기 원래 P2 스타였잖아요. 절편이고 슬로프 P1 스타 빼기 P2 스타. 그래서 뭐가 돼요? 직선이 돼요. 그래서 PXY 선도에서 PX 선도는 리니어, 직선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4번. 기상이란 걸 X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열정이 안 나오네. 양지해 주시고. 자,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8번. 기체 터빈 동력 장치가 압축비 PA에서 PA 대 PB가 1대 6이다. 감마 1.4인 경우 이상 기체의 사이클 효율은 8번 이거 증명은 군무원 9급 1타 화공인력학 이론 및 문제 강좌에서 다 설명했고 이거 증명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는 별 의미도 없고 그래서 결과값만 가지고 우리는 암기해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8번 보면 요게 누락돼 있어요. 왜냐면 계산기 못 쓰니까 6분의 1에 7분의 2승은 0.6으로 계산한다. 요거 좀 문제지에다가 메모해 놓으시고 자,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애호라 그러면 애호세요. 엄한 거 애우지 말고 제가 별표 친 것만 애우면 된다 그랬죠. 자, 기체 터빈 동력 장치 가끔 시험에 기체 터빈 동력 장치 가끔 시험에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거기 스미스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스 터빈 파워 플랜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글로도 영어로도 좀 알아놓으시고 기체 터빈 동력 장치는 사지선다로도 나오죠. 한 장치 내에 내연기관 외연기관은 밖에서 불 때는 거고 내연기관은 안에서 불 때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연기관 플러스 터빈의 장점 이거를 결합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내연기관과 뭐다? 터빈의 장점을 결합한 거다. 기억하실 거고 그림이 잘 생각 안 나면 제 교재나 이론 교재나 스미스 책 보시고 그래서 이때 이상기체 사이클의 효율 구하래요. 그래서 증명 과정이 너무 기니까 다 생략하고 결과만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오토 사이클의 효율 구하는 것도
증명하는 거 한번 해봤으면 공식 외워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번에 기체 터빈 하면 영어로 가스 터빈 외우시고, 가스 터빈 전기 사이클, 즉 전기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 때 가지고. 자,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할 때 다 이거 뭐예요? 에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에타인데 하도 에타가 많으니까 그냥 에타로 외웠어도 되고, 기체 터빈 동력자 쓰니까 기터 이렇게 자기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써서 외우셔도 되고. 그래서 1 빼기 PA분의 PB에 뭐예요? 감마 마이너스 1. 감마는 비열비죠. 자, 그래서 요거는 1 마이너스 스미스 책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RP는 뭐예요? 이게 압력비예요. 압력비. 그래서 뭐예요? PA분의 PB. 그래서 여기 오타네요. PB가 내려가고 PA가 이렇게. 그래서 역수가 되는 거죠. RP는 PA분의 PB. 거기 문제에서 보면 PA가 1이고 PB가 6이니까 아, PB가 크구나. 오케이? 아, 그러면 RP가 더 이게 크구나. 즉 다시 말해서 압력비가 올라갈수록 요 분모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은 이 값이 작아지니까 효율이 좋아지죠. 그래서 압력비가 커지면 효율이 커지는구나. 요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암기해야 돼요. 기체 터빈 동력 장치에서의 효율 공식 100%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하기 싫으면 시험장 안 가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나오는 것도 좋은데 압축비 아니에요. 압력비예요. 압력비를 자주 주니까 그냥 요거보다는 우측 거를 외우시는 게 더 좋고 싸그리 외워도 좋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값만 대입하면 됩니다. 1 마이너스 RP PA분의 PB니까 1분의 6이잖아요. 그냥 6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감마 문제에서 주어졌죠. 1.4 빼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6분의 1 1.4 그 다음에 뭐예요? 0.4 이거 뭐예요? 14분의 4 7분의 2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값 줬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0.6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0.5999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기로는. 근데 값을 줬어요. 그래서 1 빼기 0.6은 0.4. 그래서 답은 0.4가 되고 반드시 외워라. 알겠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제가 외워라 그런 것만 하면 90점 이상 맞습니다. 자, 13번. 단일상의, 즉 단일상이란 액체만 있든지 기체만 있든지, 즉 하나의 상만 있는 거예요. 단일상의 이성분계에 대하여 안전성의 판별 기준에서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거는 스미스 책 그대로 뺏겨온 거예요. 학원기사에도 이런 게 출제됐죠. 자,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 즉 콘스탄트 TP에서 델타 G와 즉 깁스 에너지 변화와 이의 1차 및 2차 도함수, 도함수는 뭐예요? 미분 때린 거죠. 그러니까 1차 미분과 2차 미분은 조성의 연속 함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2차 도함수는 항상 양해야 된다. 그래서 델타 G 개념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스미스 책 열심히 봤니? 뭐 이 정도. 자, 그래서 13번. 그래서 쭉 보면 이게 뭐예요? Y축이 델 G고 X축이 어떤 1성분의
액상 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되는데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에 와요. 알겠죠? 그래서 변곡점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여기 T라고 돼 있는데 뭐 T는 의미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엔트로피는 개와 외계의 합산을 구해서 방향성을 알지만 깁스 에너지는 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T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0하고 같거나 0보다 작은 거. 즉 다시 말해서 델타 G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된다 이거죠. 자, 왜냐하면 요걸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델타 G가 0하고 같거나 0보다 작은 경우, 델타 G가 0인 경우, 델타 G가 0보다 큰 경우인데 엔트로피랑 틀리죠? 엔트로피랑 틀려요. 그래서 델타 G가 음수로 갈 때 이거 비평형이죠. 0일 때만 평형이죠. 요거 또 모르는 사람 있어. 말장난인데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 비평형이에요. 그죠? 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제로일 때만 평형이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사지선다로 살짝 꼬아서 낼 수도 있는데 델타 G 노트, 델타 G의 0보다 작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게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면 A 플러스 B가 만약에 화학 반응이면 C 플러스 D면 자발적이면 이게 화학 반응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정반응. 정반응이다. 일로 가면 역반응. 알겠죠?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평형이라는 소리는 이거 가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 꼭 기억해 두시고, 평형, 가역. 그 다음 델타 G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비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 엔트로피랑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비자발적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에 반대니까 역반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엔트로피랑 반대로. 그래서 0보다 작을 경우, 같을 경우, 클 경우 꼭 정리해 놓으시라. 왜냐하면 제 군무원 9급 1타 화공 연력학을 안 듣고 출제 모의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 4번이고, 왜 2차 도함수가 여기 보면은 1차 미분, 2차 미분, 도함수가 미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성은 연속 함수하고 2차 도함수는 항상 0이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D제곱, 델타 G를 2번 미분 때린 거 여기다가 어디다가 적나요 이거? 뒤에다 적죠. 이거는 항상 0이다. 언제? 콘스탄트 TP일 때. 그래서 여기 제곱, 즉 깁스 에너지를 2번 미분 때리면 항상 양이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번 미분 때린 거, 2번 미분 때린 거는 연속성이다. 불연속이 아니다. 연속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자, 15번 인계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인계점보다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을 갖는 영역을 유체 영역. 그래서 스미스 책에 플루이드 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루이드 리전과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리전 동의어예요. 원래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리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플루이드 리전이라고도 해놓는 책이 있어요. 다 동의어라는 거. 그 다음 2번 인계점에서는 액상과 전기상의 성질이 같아 서로 구별할 수 없죠.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초임계 유체, 즉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는 제4의 상이 아니에요. 페이스. 즉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초임계 유체, 이게 아니라 그랬죠. 고체, 액체, 기체, 제4의 상은 뭐라고요? 플라즈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인계온도 이상의 온도까지 정확 가열 등온 압축 후 인계온도 이하의 온도를 냉각함으로써 액체를 증발 과정 없이 기체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맞아요. 3번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기억하시고, 4번 인계점에서 포화 액체의 내부 에너지 값과 포화 증기의 내부 에너지 값은 서로 다르다. 같죠? 인계점 마지막 포인트가
뭐예요? 어떤 선상에 있어요? 리퀴드와 베이퍼 선상에 있죠. 그 선상에 있으면 뭐예요? 상변화 일어난다 그랬죠. 상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상변할 때는 T 콘스탄트죠. 100도씩 물이 100도씩 증기가 될 때 상변화라 그러는데 그때 온도 변화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고, 즉 온도가 일정하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나 액체의 내부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내부 에너지는 뭐의 함수기 때문에? 온도만의 함수기 때문에. 사실 뭐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고 여러 개 막 붙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상기체로 간주해서 엔탈피나 엔트로피는 온도만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4번이 서로 다르다가 틀렸고, 자 15번 그래프를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15번 그래프로 딱 내기 좋은데 이번에는 그냥 말로 임계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액화공정. 우리가 기체를 액체로 바꿔야지만 뭐예요? 부피가 줄죠. 부피가 줄면 운반하기 편하잖아. 돈 덜 들잖아. 그래서 기체를 액체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엔지니어링, 공학이니까. 자, 봅시다. 임계점에 대해서 항상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임계점에 대해서. 문제 내기 좋거든. 임계점, 개념. 자, 여러분들 보세요. PT 선도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예요? 순수 물질. PT 다이어그램, 즉 선도고요. 요 옆에 거는 제가 뭘 적을까 하냐면 순수 유체, 즉 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순수 물질, 순수 유체 다 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이 PV 선도. 자, 그래서 요거는 PT 선도고 얘는 PV 선도예요. 다 스미스 책에 있는 거고 지금 제가 그려주는 게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예요? PV 선도. 요거는 뭔가 하면 요것도 그림 주고 시험에 잘 낼 수 있죠. 3차 상태 방정식, 즉 다시 말해서 V의 근, 즉 해가 세경인 거. 3차 방정식의 등원선들, 즉 아이소썸 하면 단수고 아이소썸스 하면 복수죠. 그래서 등원선들이니까 아이소썸스 하면 되는 거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봅시다. 쭉 고체와 액체의 용융곡선인가요? 얼음이 물로 녹으니까 용융곡선 또는 응고곡선이죠. 이거 왜 이렇게 화살 표시예요? 끝까지 간다고. 끝까지. 그 다음 이렇게 여기는 멈췄어요. 그래서 요 선을 연결하고 요 선을 연결하면 여기가 바로 C예요.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일 때의 압력 PC, 크리티컬 C자 붙이잖아요. 여기서는 TC,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이 뭐예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리전 또는 플루이드 리전, 초임계 유체 영역이잖아요. right? 자,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고체가 있었잖아요. 솔리드. 여기 리퀴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미스 책에서는 여기 뭐 V, 뭐 여기 G 이렇게 해놓는데 상온에서 기체면은 가스인 거고 상온에서 증기면은, 즉 상온에서 액체인데 뭐 히팅을 받아가지고 증기가 됐다 그러면 베이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기체면 가스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또는 뭐 어떤 책에는 여기에 기체 이렇게 적혀 놓고 여기에는 뭐예요? 뭐 과열, 증기 이렇게도 적어 놓은 책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자, 문제에서 1번, 2번 다 맞고 3번 한번 볼까요? 인계 온도 이상의 온도까지. 인계 온도 이상의 온도까지. 자, 여러분들 스미스 책 보면
여기다가 A 포인트 딱 해놓고, 그죠? 여기다가 B 포인트 해놓고 요렇게 선 하나 그었죠. 요거는 뭔가 하면 이 라인, 이 상변화 라인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번 다시 읽어보면 인계온도 이상의 온도까지 정압가열과 등온 압축 후 인계온도 이하의 온도로 냉각함으로써 액체를 증발 과정 없이, 자 밑줄 쫙, 액체를 증발 과정 없이 기체로 변화, 액체를 증발 과정 없이 기체로 변화. 거기까지 밑줄 쫙 긋고 이 말은 뭐예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상변화 없다. 즉 상변화 X.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를 상변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오면 뭐예요? 상변화가 있죠. 즉 이 라인을 통과하니까. 그거 꼭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여기에서 인계온도가 Tc죠? 인계온도 이상의 온도까지 정압가열. 결국은 1로 가야 되죠. 뭐를 지금 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구를 잘 읽어야 돼요. 인계온도 이상의 온도까지 정압가열. 그렇죠. 이 Tc 넘어서야 되죠. 인계온도 이상까지 정압이어야 되니까 이 평행선이어야 되잖아요. 압력 일정 이상까지 정압 가열. 자, 이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온 압축. 등온이면 온도가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등온 압축을 시켜요. 등온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요? 인계 온도 이하로 냉각. 온도를 냉각하니까 일로 가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인계 온도 이하로 냉각. 아, 이렇게 오니까, 즉 이렇게 오니까 상변화 거쳤어요? 안 거쳤죠. 그거예요. 그거.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은 내부 에너지 값 갖다가 맞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15번은 푸는 거고. 자, 요 그림 순수 유체 PV 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기억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L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부피 변화가 없다 이런 거죠, 직선. 그 다음에 직선 하나 더 있어요. 일부러 제가 확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인계점을 거쳐요. 그죠? 그리고 두 개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와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요. 얘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와. 이쪽이 액체고 이쪽이 기체예요. 여기서 순수 유체인데 액체와 기체 G라고 표현합시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PV 선도 나타냈습니다. 이 뜻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PT 선도인데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초인계 유체 영역을 설명하려고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 관련돼서도 시험 낼 수 있고, 요 그림도 시험 낼 수 있는데,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인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T1이라고 하고 이거 T2라고 하고, 요거는 뭐예요? 인계점이죠. 인계점을 지난다 그래서 T3라고 하고,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지선다로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T가 크죠? 스몰, 소자, 대자. 감자탕, 중자는 좀 약하고 3시 가서 먹으면, 3시 가서 먹으면 중자. 남자들은 약하죠. 아, 대자 너무 비싸더라고, 감자탕. 우리 집 앞에 감자탕입니다. 왜 벌소리 하냐고요? 아, 심심하실까봐. 잠 올까봐. 자, 근데 그래프라 잠 안 오죠? 자, 그래서 일로 갈수록 온도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액상 영역이고요. 여기 기상 영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액상 영역과 기상 영역에는 뭐예요? L과 G가 섞여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가 크리티컬 포인트면 이건 뭐예요, 이거? 당연히 포화 액체선이겠고, 요거는
포화 증기선이겠죠. 뻔할 뻔짜고. 그 다음에 시험 낼 만한 게 PV 선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거 수평이죠. 수평이죠. 그럼 뭐예요? 시험에 뭘 내요? 이거 콘스탄트 P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등원선이죠. 등원선. 그러면 요거하고 콘스탄트 뭐예요? T죠. 온도 압력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지선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페이스 트랜지션, 상변화 일어나잖아. 상변화는 뭐예요? 일정 압력, 일정 온도에서 일어나잖아. 그것도 시험에 내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제가 다 가르쳐줬다.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이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3차 상태 방정식의 등원선들인데 당연히 T1 이게 변곡점 지나는 거 TC. 그 다음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T2. 당연히 TC보다 작고 이건 TC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V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하고 요거 쭉쭉쭉쭉쭉쭉 연결한 요게 P 위에다가 P saturate 포화 증기합일 때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하나죠. 두 개죠. 또 여기 뭐예요? 세 개죠. 하나, 둘, 셋. 답 세 개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시험 낼 수도 있는데 우리 군무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내겠습니까? 기억하시고 이거는 근에 대한 건데 3차 상태 방정식이니까 V의 3차인가요? 그러니까 V에 대한 근이 3개 있잖아. 3개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다? 이제 그런 거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군무원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낼 것 같고 7급에서 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omit 제가 지금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지선다로 뭐가 나오냐 하면 이거 다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나 팔 아파서 안 적을래. 첫 번째, 임계 상태를 규정짓는 임계 압력은 기상거동과 액상거동이 동일해지는 최저 압력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그래서 PT 선도에서 여기에서 끝나는데 여기가 크리티컬 포인트고 여기가 TC, PC인데 요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임계 압력. 즉 PC는 뭐다? 임계 상태를 규정짓는 임계 압력은 기상거동과 액상거동이 동일해지는 그러니까 기상거동과 액상거동이 동일해지는 뭐예요? 이거 한국말 잘 알아야 돼요. 왜 최저 압력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다 임계죠. 초임계 유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기상과 액상의 거동이 같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최저 압력이 되죠. 가장 낮은 압력. 그래서 국어 잘해야 돼요. 국어. 그 다음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뭐예요? 액체와 기체의 상이 구분될 수 있는 최대의 온도와 압력.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액체와 기체 상이 구분될 수 있는 최소예요, 최대예요. 최대 압력, 그 다음에 온도예요. 잘 봐봐요. 여기서부터 쭉 갔죠? 액체, 기체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초임계로 빠지면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과 온도. 국어 실력이에요. 지금 말해주는 거 다 써머리 해야 돼요. 그 다음 임계 온도. 이게 사지선다로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임계압력. 그러니까 말만 살짝 바꾸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개념, 그림을 가지고 잘 이해해야 돼요. 임계온도, 액화.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아니 고체고 액체고 여기가 기체인데 임계온도는 뭐예요? 액화가 가능한, 즉 요 위에서 액화되죠. 요 포인트에서. 그리고 이 임계점에서 또 이렇게 액화되죠. 그죠? 근데 이 위에서는 저 어퍼에서는 액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어 실력이야. 뭐라? 액화가 가능한 최소 온도가 아니고 뭐다? 최고의 온도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최고.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 그 다음, 임계압력은 뭐예요? 이때 또 임계압력이잖아. 액화가 가능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최고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국어 실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설책을 많이 읽으란 말이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국어책을 가까이 했어야지. 자, 그래서 웃자고 하는 소리고, 요 맥락을 잘 알아야 돼. 요 맥락을 알려면 뭐예요? 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문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살짝 말 바꾼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16번. 액상 반응의 평형상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뉴 i는 성분 i의 양론수. 여러분들, 양론 개수는 생성물이면 플러스, 반응물이면 마이너스죠. 근데 양론수는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다 떼고 다 플러스인 거죠. 화공 양론에서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xi 성분 i의 액상몰 분율, yi 성분 i의 기상몰 분율. 반대로 해야겠나? 아, 헷갈린다. ai 꺽쇠, 즉 I 성분의 활동도 개수는 활동도고 활동도 개수는 뭐예요? 활동도 개수구나. 활동도고 활동도 개수는 감마죠. FI 노트분의 FI 꺽쇠, 즉 FI 노트는 표준 상태에서 순수한 액체의 FGSD, FI 꺽쇠는 순수한 액체의 FGSD다. 이건 뭐 정답 3번이죠. 답안지에 4번이라고 돼 있다고 우리 훌륭한 인강 수강생께서 밴드톡 주셨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기상 반응에 대해서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액상 반응만 정리하지 마시고 기상 반응 꼭 정리하시고, 액상 반응만 제가 서머리 해드릴게요. 뭘 외워야 되는지. 한 두세 달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에너지가 안 나와, 에너지가. 자, 16번. 그래서 화학 반응 평형에서 나올 만한 거는 액상 반응일 때의 식들, 기상 반응일 때의 식들, 그래서 K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반응 좌표. 그죠? 리액션 코디네이터. 그리고 그 뒤턱에 있는 F 이퀄 E-PC방 -R-S. 크게 그렇게 네 가지로 시험에 나오죠. 자, 그래서 봅시다. 액상 반응은 K는 파이, 여기 뭐 I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파이, 이거 그리스 문자 대문자죠. 그래서 뭐예요? 이 우측에 있는 거를 다 곱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AI 꺽쇠, 혼합물이죠. 혼합 액체, 혼합 기체로 외우지 말고 제가 혼합물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성분 I가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를 다 곱하라는 뜻이 이 파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수학적으로. 당연히 여기 뉴 1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 뉴 2, 뉴 3 다 곱하라는 소리인 거 아시는 거고. 자, 중요한 거 이거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I자 뺄게요. 귀찮으니까 넣을게요. 쓰는 김에 FI 노트분의 FI 꺽쇠, 그 다음에 파이 I는 액상 반응이에요. FI 노트분의
감마 I, xi, fi.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기 싫으면은 연력학 책 덮으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 자, 그래서 봅시다. 요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뭐예요? I 성분의 혼합물에서의 그 I 성분의 활동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퓨게스티는 이렇게 쓰고 퓨게스티 개수 그리스 문자 소문자 파이. 그다음에 활동도는 뭐예요? 활동도 개수 감마. 요게 보통 퓨게스티는 기상이고 액상인데 그 루이스 아저씨가 요거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응용했잖아요. 추가로. 근데 기상, 액상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뭐라고요? 혼합물이라고 칭하라 그랬잖아요. 헷갈리니까. 다 섞어서 쓰니까. 그래서 혼합물은 혼합 기체도 해당되고 그다음 뭐예요? 혼합 우리가 용액하면 혼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뭉뚱그려서 혼합물로 공부하라 분명히 얘기했고요. 자, AI 꺽쇠는 정의가 뭐예요? Fi 노트분의 Fi 꺽쇠예요. 즉 I 성분의 혼합물에서의 활동도는 I 성분의 표준 상태의 퓨게스티. 요게 뭐예요? 걔의 온도와 그게 온도가 있겠죠. 압력은 1바래요. 1바의 순수한 액체, 뭐 기체든 액체든 하여튼 액체의 퓨게스티. 그래서 말 자체를 외우세요. 걔의 온도와 1바의 순수한 액체 I의 퓨게스티. 그래서 이 정의를 그냥 외우세요. AI 꺽쇠는 Fi 노트분의 Fi 꺽쇠. 그래서 이거 대신에 그냥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되죠? 자연스럽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마 I, I 성분의 퓨게스티 개수는 I 성분의 활동도 개수는 정의가 뭐였어요? xi, fi 꺽쇠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I 성분의 활동도 개수는 I 성분의 꺽쇠가 없으니까 혼합이 아니잖아요. 순수할 때 I 성분의 퓨게스티 곱하기 섞었을 때 I 성분의 액상 몰 분율 분해 그 혼합물에서의 I 성분의 퓨게스티. 그래서 요건데 Fi 노트는 그대로 왔죠. Fi 꺽쇠 이거로 바뀌잖아. 이게 뭐가 돼요? Fi 꺽쇠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이거 넘겨서 감마 I, xi, fi. 그래서 이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싸그리 암기하시면 되고 추가로 요거니까 요거다. 그다음에 요거니까 요거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했으면. 오케이? 됐죠? 그다음 어디를 지울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그다음 그러면 AI 꺽쇠는 여기에서 Fi 노트분의 Fi 꺽쇠인데 Fi 노트, Fi 꺽쇠 여기서 가르쳐줬죠?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감마 I, xi, fi라고 가르쳐줬어. right? 그러면 정리하면 감마 I, xi, fi 노트분의 fi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도 외워야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수식화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액체의 퓨게스티는 지금 우리 액상 반응이잖아요. 액체의 퓨게스티는 압력의 강함수예요, 약함수예요? 약한 함수죠.
그래서 액체의 퓨게시티는 압력의 약한 함수. 그래서 약함수예요. 약함수.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분모 분자가 서로 같겠죠. 아무 의미 없이. 1로 취급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AI 꺽쇠, 즉 I 성분의 혼합물에서의 활동도는 감마 I, XI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거 무진장 중요하잖아. 됐죠? 그래서 7, 8에 적은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널로 정리하면 K는 파이, 뭐 I,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AI 꺽쇠잖아요. AI 꺽쇠 대신에 감마 I, XI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AI 꺽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 AI UI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AI 꺽쇠를 감마 I, XI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또는 이게 순서 바뀌어도 돼요. XI, 감마 I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4. 고압은 높은 압력은 웬만하면 제외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고압 제외.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K, 파이 이상용일 때는 감마 I가 1이죠. 그래서 XI, UI 4 지금 액상 반응이니까 이상용액일 때, 즉 다시 말해서 감마 I가 1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는 이게 답이고 더 연장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의 답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 쭉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액상 반응에 관련해서는 마스터하는 거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 FI 꺽쇠 감마 I의 정의에서 나오는구나. 축축축축. 그래서 토탈리 액상 반응에서는 I 성분의 활동도 개수끼리 곱하는 거 이게 파이였나요? 그리스 문자 파이? 대문자? 하여튼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썰 했습니다. 자, 16번 정답 3번이고 자, 17번 아세톤이 이제 AB 그러면 이제 아세톤이 1이라고 했고 에탄올이 2라고 했어요. 두 성분계. 영어로 뭐예요?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300켈빈에서 등몰 혼합물이니까 뭐예요? 둘 다 액체인 것 같은데 용액이라고 했으니까 등몰이니까 X1도 0.5, X2도 0.5죠. 이 용액의 몰당 과행 깁스 에너지 G는 약 몇 줄인가? 문제 잘 보세요. 몰당 G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줄 퍼 몰이 나오겠죠. 근데 몰당이니까 몰 없애고 줄로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ln 감마 1이 0.08, ln 감마 2가 0.18. 그래서 감마 1, 감마 2, 즉 활동도 개수가 쓰였다는 것은 뭐예요? 라울의 법칙이 아니라 modified Raoult's law, 수정된 라울의 법칙. 아, 그거 묻는 거구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장돼서 이해해야 되고, 근데 17번에서는 그것도 묻지만은 또 개념도 묻고 있어요. 그래서 17번 별표 좀 해놓고 답은 1번인데 봅시다. 오늘 시간은 되게 중요한 것들 많이 다뤘네요. 그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리도 안 깎고 한 달에 한 번씩 깎고 염색하는데, 자 17번 자 GE 구하래요. 줄
근데 단위 몰당 그랬으니까 답은 줄 퍼 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줄로만 답하면 되고 R은 8.3 줄 퍼 몰 K고 ln 감마 1은 0.08, ln 감마 2는 0.12예요. 자, 여러분들은 I 성분의 excess 과잉, I 성분의 부분 과잉 깁스 에너지를 RT로 나누면 ln 감마 I다. 이거는 증명, 이론 시간에 증명 다 했으면 이거 안 해오면 화공 연력학 포기해야 돼요. 몰라도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스미스 책 보고 증명 과정 하시거나 일타 화공 연력학 이론 파트 한번 더 보시거나. 요게 뭐를 이용하는가 하면 매우 중요해요. 잘 보세요. I 성분에 바를 붙이면 부분 성질이죠. 요거의 정의가 뭐예요? 라운드. N은 들어가야 되죠. 항상. 토탈 몰이니까 들어가고 I 성분으로 미분 때리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정의는 P와 T가 일정하고 I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들은 콘스탄트다. 그게 NJ의 정의죠. 그 다음 M은 시그마 xi mi 바다. 그래서 I 성분의 부분 몰 성질에 I 성분의 액상 분율을 곱한 거를 다 시그마치 하면 m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xi dmi는 0이다. 그죠? 이게 깁스 듀엠식에서 나왔나?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1로 가죠. 이게 뭐예요? 혼합의 성질 가지고 부분 성질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죠.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부분 성질 가지고 뭐예요? 전체 성질, 즉 혼합 성질을 가진다. 이 개념 모르고 있으면 책 덮어야 돼요. 나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저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식만 외우면 되지.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마 깁스 듀엠식에서 나왔나? 자, 그러면 위의 식을 A식, 중간 거 B식, 세 번째 거 C식. 지금 제가 칠판에 적고 있는 거는 이건 싸그리 알아야 돼요. 다 중요하니까.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from A로부터 가기 전에 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뭘 짚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요식 지금 나왔고 요식 나왔는데 M을 여기 이렇게 표시해봐요. 그러면 MI 바는 여기다 I만 붙이면 되고 여기 바만 붙이면 되죠. 이건 다 알죠? 근데 RT분의 GIE가 뭐라 그랬어요? ln 감마 I죠. 이게 숙지된 상태에서 이제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from A, 이 식으로부터 A식으로부터 ln 감마 I는 라운드 NZ RT 여기 이 붙여야 되죠. RT 라운드 NI PTNJ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정의식에 의해서 GE RT에 I자 붙여주고 바죠. 그러니까 요거의 정의가 이거잖아.
근데 뭐예요? 또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 여기까지.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잖아. alright?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그 다음에 from B. from B. 이거예요, 이거. M이 뭐라 그랬어요? 쓱 보니까 M이. 이거였네. 우리가 수식 보니까. 이게 시그마 xi mi 바래요. 그러면 시그마 xi mi 바인데 mi 바가 어떤 거야? mi 바가 ln 감마 i잖아. 그죠? 그러니까 x1 ln 감마 1 플러스 x2 ln 감마 2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right? 그래서 x1이 등몰이니까 0.5 곱하기 0.08 그 다음에 x2가 0.5 곱하기 0.12 그래서 다 해주면 0.1 0.1이니까 GE는 0.1 RT잖아. 그래서 0.1 곱하기 R 얼마야? R 8.3 줄 퍼 몰 켈빈. T는 문제에서 줬죠? 300 켈빈이라고. 켈빈. 그래서 정리하면 249 줄 퍼 몰이에요. 그래서 G의 단위 몰당 줄을 물었으니까 단위 몰 빼고 249줄.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짚으면 RT GI 바 excess 즉 I 성분의 이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RT 넘겨서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시험에 잘 내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 성분의 과잉 부분 깁스 에너지. I 성분의 부분 과잉 깁스 에너지는 ln 감마 i다. 이거 무조건 암기고.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암기고 1, 2, 3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뭐다? 뭐 이건 다 하는 거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돼야 되고 시험 문제 풀 때는 그죠? 그리고 정말로 다 필요 없다 할 때는 뭐야? RT분의 G는 시그마 xi ln 감마 i 요거만 최종적으로 외워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권장하지는 않고 여기서부터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뭐 넘기면 되니까 RT 이렇게 해서 혼합성질에서 부분성질, 부분성질에서 혼합성질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기억하고 C는 여기서 안 쓰였네요. 요거를 기억하면 제일 좋지. 그죠? 요거를 기억하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from A, from B from A, from B 기억하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다 기억해야 돼. 다 사실은 다 기억해 놓으면 문제 다 풀거든.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정답 1번.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오토 엔진과 디젤 엔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디젤 엔진의 연소 과정은 압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뭐예요? 정압 연소죠? 이렇게 정압 과정, 단열, 정적, 다시 단열, 다시 정압. 그래서 정압 연소. 정답 1번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디젤 엔진의 효율이 높은 이유는 오토 엔진보다 높은 압축비. 암기하시고 맞고요. 3번. 디젤 엔진에서는 압축 과정의 마지막에 연료가 주입된다. 그죠? 마지막에 연료가 주입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공기가 과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CO가 적게 나오죠. 그래서 오토, 즉 가솔린 기관, 가솔린 엔진이 CO, 즉 우리가 싫어하는 일산화탄소, 즉 불완전 연소되는 CO가 많이 나오더라. 꼭 기억하시고. 4번. 오토 엔진의 효율은 압축비가 클수록 좋아진다. 그렇죠? 압축비가 크면 오토든 디젤이든 다 좋아진다. 그래서 18번의 정답 1번. 그래서 오토 디젤 비교 묻는 거는 거의 뭐
단골 아니겠어요? 단골?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18번에 첫 번째 정합 연소, 그죠? 정합 연소, 정합. 이게 디젤. 정적 두 개. 이건 정합 하나, 정적 하나. 이게 디젤, 이게 오토. 다 하는 거고. 요로 QH, 즉 정합 연소고, 일로 QH, 정적 연소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오토하고 디젤은 언제 효율이 올라간다? 압축비, 즉 뭐예요? 상사점일 때가 부피가 제일 작잖아요. 실린더 내. 상사점 분의 하사점 부피. 이게 올라갈 때 효율이 제일 크다. 왜냐? 오토의 효율은 공식이 R분의 1 감마 마이너스 1이잖아요. Right? 그래서 R이 뭐예요? 압축비잖아. 팽창비 헷갈리면 안 돼요. 압축비예요. 기체 터빈 사이클에서는 압축비였어요. 아니 저기 뭐야 압력비였어요. P1, P2. 여기서는 뭐예요? 압축비예요.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디젤도 저 같으면 이거 시험 내겠는데 공식 암기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1RE 즉 팽창이니까 익스펜전 형태는 거의 똑같고 감마만 분자해.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낼 때도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디젤도 암기해 놓으시면 좋고 감마 세 개 있고 요 형태 같고 요 형태 같다. 그죠? 이렇게 놓으시면 좋고. 그래서 디젤 한번 그려보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즉 연료 들어와서 단열 V1에서 V2로 압축되죠. 단열 압축. 그 다음에 뭐요? QH 들어오는데 정합, 여기가 P잖아. 정합 연소. 그 다음에 뭐요? 다시 단열 팽창. 그죠?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뭐요? 이거는 뭐요? 정적 부피 일정하잖아요. 방열. 그래서 시험에 정합 연소. 이건 뭐예요? QC, 정적 방열 하면 되고, 그 다음 뭐 번호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알파벳으로 줄 수 있는데 이 지점 A, 이 지점 B, 이 지점 C, 이 지점 D라고 하면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뭐 여기서 말하는 B열비야 뭐 CV분의 CP인 거고, R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가장 부피가 작을 때 실린더 내. 그러니까 이 상사점이죠. V 상사점분의 V 하사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VC 또는 뭐예요? VB 똑같죠? VC, VB고 하사점일 때 VD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압축비고, 팽창비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팽창비는 뭐예요? VB가 값이 크니까 위로 가고 여기 VA, 즉 단열 팽창했을 때 그거 팽창비라고 불러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시험에 수차례 나오는 거고, 디젤도 좀 알아놓으면 좋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19회 모의고사 출제 예상 모의 문제 19회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